자, 오늘은 동해방정식 첫 시간 평면좌표입니다. 자, 언제부턴가 계속 함수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자, 수학에서 이 함수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함수 단원에서 편하게 푸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얘를 완벽하게 이해해서 좀 고생스럽더라도 자꾸 그래프를 이해하는 습관을 좀 갖고, 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우리가 동해방정식을 꼭 정복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어렵다고 피해버리는 순간 수학은 정말 개털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자, 고학년들 보면은 지긋지긋해하는 단어는 첫 번째가 바로 함수야. 이 지긋지긋한다는 게 아니고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함수가 취약하게 되면 수학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렵더라도 정면 돌파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동해방정식도 첫 시간 우리가 볼 거야. 함수와 아주 비슷한 부분이 있지. 자, 그 첫 시간은 우리가 뭐냐면은 평면좌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야. 평면좌표. 평면좌표가 뭡니까? 좌표평면이죠, 좌표평면. 좌표평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본다 이거죠. 그치? 좌표평면에서 배우는데, 먼저 이 바로 좌표평면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중학교 때 처음 만난 이 좌표는 수직선 좌표였어요. 수직선 좌표. 자, 수직선 좌표가 이렇게 있는데, 수직선 좌표라는 것은 이렇게 선이 쭉 이렇게 하나만 있는 거, 그러니까 X축 하나만 있는 이런 놈들을 우리는 수직선 좌표라고 불렀었죠. 이쪽은 우리가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수직선 좌표에서 우리가 일단 뭘 할 거냐 하면은, 자, 선분 길이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자, 여기가 A란 점이 있고 그 좌표가 X1이고, 여기가 B란 점이 있고 그 좌표가 X2야. 그러면은 선분 길이 AB라는 것은 이 선분 길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두 좌표의 차이입니다. 두 좌표의 차이. 두 좌표 차이가 바로 선분 길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2고 여기가 5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이니? 라고 물으면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떨어진 간격이니까 우리가 3이야 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두 좌표의 차이라는 것은 뺄셈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뺄셈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뺄 수도 있고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뺄 수도 있는데,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양수가 되겠지만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면 음수가 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양수. 선분 길이는 음수가 될 수 없어. 그래서 반드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는 것은 어떻게 빼냐? X축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크기 때문에 오른쪽 빼기 왼쪽 이게 되는 거죠. 그치? 자, 뭐라고? 오른쪽 빼기 왼쪽. 알겠지? 자, 꼭 시킨 대로 해주고, 이거 별거 아닌데, 선생님이. 고3한테 이걸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어. 환장하겠습니다. 그치? 자, 당연한 거 아니야? 중학생도 하는 거 아니야? 오른쪽 빼기 왼쪽. 큰 수 빼기 작은 수. 맞지? 근데 X2와 X2가 누가 더 큰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절대값을 붙인다, 이건데, 대부분 우리가 구별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 빼기 왼쪽, 절대값 붙이지 말고 오른쪽 빼기 왼쪽 이렇게 연산을 해주는 게 훨씬 바람직해요. 잊지 말아 주십시오.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요 선의 길이는 이런 식으로 뺀다 이거죠. 그러면은 좌표 평면을 이제 한번 가볼까? 좌표 평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알고 있죠? 우리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이제 이런 수직선 좌표를 두 개 합치는 거죠. X축과 Y축 그리고 원점 이렇게. 수직선 좌표는 오른쪽 왼쪽 방에만 존재하지만, 얘는 이제 X가 오른쪽, 이놈이 오른쪽과 그리고 왼쪽 이 방향을 나타내고, Y가 위쪽과 아래쪽 방향을 나타내 가지고 이 두 놈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평면 위의 점들을 갖다 표현하게 되는 거지. 그치? 되겠죠? 자, 이런 놈들을 우리가 평면좌표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수직선 좌표에서도 선분 길이가 필요한 것처럼 이 평면좌표에서도 선분 길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점이 이렇게 있어. 점이 이렇게 있는데, 요게 A라고 하고 요걸 B라고 하는데, 얘가 X1, Y1, X좌표가 이거, Y좌표가 이거. 얘는 X2, Y2 이렇게 해본다면은 요 선분 길이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건데, 그치? 자, 중3 때 배웠었지? 중3 때 배웠었는데, 피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자, 그러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자, 이 선분을 갖다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선분도 구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면은, 자, 요 선분 길이가 필요합니다. 요 선분 길이가 필요한데, 자, 지금처럼 X축에 평행한 선분 길이가 나오잖아? X축에 평행한 선분 길이. 이런 선분 길이가 나온다면은, 자, 좌우의 값이 바로 이 길이를 의미하는 거니까, 좌우의 값이라는 것은 X만 잘 살펴보면 되는데, 즉, X 좌표의
간격 x좌표의 차이가 바로 요 선분 길이야.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서 했던 것처럼 오른쪽 빼기 왼쪽 해주면 됩니다. 누가 오른쪽? 요 놈의 x좌표 오른쪽 x2니까 x2 빼기 x1 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자, 다시 한번 오른쪽 빼기 왼쪽이다. 오른쪽 빼기 왼쪽이다. 그치? 자, 그리고 y축의 평행 선분도 한번 구해볼까? y축의 평행 선분은 높이니까 자, 요 y축 평행 선분 요거 얘기하는데, 자, 위아래 왔다 갔다 그리는 거니까 이건 y좌표에 의해서 결정되겠지? 그치?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역시 y좌표의 차이가 이 y축의 평행 선분의 길이가 되는 거니까, 자,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자, 위쪽 빼기 아래쪽, 큰 것 빼기 작은 게 바로 위쪽 빼기 아래쪽이 될 테니까 y는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크잖아. 자, 그럼 위쪽이 누굽니까? 위에 있는 요놈의 y좌표는 이거고, 요 아래쪽에 있는 y좌표는 바로 얘니까 우리가 y2 마이너스 y1 이게 되는 거지. 자, 뭐라고? 자, 위쪽 빼기 아래쪽이야. 그치? 자, 그러면은 이렇게 축에 평행한 놈들은 그냥 빼기에 의해서 간단히 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축에 평행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놈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피타를 이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 요놈이 바로 뭐가 되는 거지? 지금 여기서 구해놓은 x2-x1 될 것이고, 이놈이 뭐가 되는 거야? y2-y1이 되는데, 그럼 요 길이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저 선분 AB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한 거니까, 자, 어떻게 되는 거지? 자, 요놈의 제곱, 즉 x차의 제곱 더하기, 자, 요놈의 제곱, y차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y차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지금 왜 그런지는 알지? 만약 얘를 L이라고 해본다면은 L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을 만족할 거 아니야. 직각삼각형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 제곱이 합과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놈 L을 갖다고 해서 제곱근 연산해 보면은 L은 루트 하면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되겠지. 별거 없지.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한 건데, 쌤이 요 답답함 때문에 지금 얘를 갖다 좀 자세히 얘기한 건데, 제발 부탁인데, 니네 보면은 이제 요 놈 알았으니까, 사실 X축에 평행하고 Y축에 평행한 놈들도 이 공식에 때려넣으면 무조건 다 풀리게 돼. 그래가지고, 이거 하기 공부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나 이거 하나만 갖고 해야지 라고 해가지고 자꾸 어려워진 거야. 제발 부탁인데, 이렇게 대각선, 축에 평행하지 않은 놈은 어쩔 수 없이 이 복잡한 공식을 쓰지만, 축에 평행한 놈들은 어떻게 돼? 축의 평행 선분 길이는 오른쪽 빼기 왼쪽, X축에 평행하면은 Y축에 평행하면 위쪽 빼기 아래쪽. 이거 너무 당연하고 너무 쉬운 거잖아, 이거. 되겠어? 그렇지? 되겠지? 꼭 얘도 알고 계셔 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렇지? 처음부터 이거 귀찮다고 피해버리니까 자꾸 이 수학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되겠지? 이 뭐가 어렵다고 이게. 그렇지? 선생님 고3한테 이걸 설명하고 있어. 고3한테 이걸 설명했는데 얘가 못 알아들어. 환장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그렇지? 안 돼. 알겠지? 잊지 말아야 돼. 되겠어? 그치? 자, 여기까지 이제 좌표 평면에서 이 선분기를 갖다 구하는 방법에서 배워봤는데,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설명이 더 중요해. 자,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지워볼게. 지우고, 자, 이제 지금부터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자, 지운다. 자, 뭐냐면은 아주 중요한 얘기야. 이제 우리가 이 도형의 방정식에서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은 모르는 점들이 나오게 돼요. 모르는 점, 미지점, 모르는 점, 미지점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미지점들이 나오게 돼. 그러면 우리가 미지점 하니까 뭐가 떠올라? 미지수, 방정식이 떠오르죠? 방정식에서 모르는 수 나오면 어떻게 돼? 변수 줬었죠? 그렇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도형에서 방정식, 즉 우리 좌표 평면에서도 모르는 좌표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미지점이라 부르고, 그런 놈들을 구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변수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놈이 나오면 그 좌표를 변수로 주는데, 모르는 좌표가 하나인데 사용하는 변수는 두 개가 됩니다. 왜 그래? 좌표는 x와 y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치? x 모르면 a, y 모르면 b, 이런 식으로 잡게 돼요. 그치? 자, 그러니까 변수가 지금 몇 개가 들어가는 거지? 두 개가 들어가는데, 물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도 풀리지만, 우리는 예전 방정식에서도 이렇게 변수의 개수를 어떻게 하려고 노력했죠? 변수의 개수를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을 했죠.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도 가능하다면은 이 변수의 개수를 최소화시켜서 문제를 푸는 게 좋은데,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이 변수의 개수를 줄일 수 있냐? 그렇진 않지. 뭔가 문제 조건에서 특별한 조건이 나올 때만 변수의 개수를 줄이는 게 가능하겠죠.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것들을 한번 정리해 본 거야. 자, 그래서 자, 이 모르는 점이 만약에 이렇게 x축 위에 이렇게 존재해. 그러니까 x축 위에 이런 식으로 모르는 점이 있는데 이 새끼가 아무튼 x축 위에 이렇게 있대. 위쪽이 아니고 위에 서 있다는 거야. 위쪽과 위란 말은 틀려. 위쪽은 x축 위쪽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를 위라는 것은 여기 서 있다는 얘기야. 그치? 위쪽과 위는 틀린 말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x축 위에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a, b라고 잡을 필요 없잖아. 왜? x축 위에 오는 점들의 특징이 뭐야? y가 항상 뭐지? 0이지. 높이가 0인 순간이잖아. 그치? 그러면 x축 위에 오는 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돼? y는 0이니까 얘는 굳이 변수로 잡을 필요 없고, 우리가 어떻게 돼? 얘만 이렇게 변수로 잡아준다 이거지. 되겠지? 자, 이번에는 y축 위에 온다면은, 그럼 뭐 똑같겠지. 이번에는 이놈 좌우의 값이 몇이 되는 순간, y축에 오는 것이 좌우가 몇이 되는 순간이야? 0이 되는 순간이지. 좌우라는 것은 x니까, 따라서 얘가 x가 0이 되는 거니까 0, b 이런 식으로 잡아주겠지. 그치? 그리고 자, 뿐만 아니고 다른 도형 위에 있을 수도 있어. 다른 도형 위. 다른 도형이란 건 뭡니까? 뭐 많겠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 그치? 그리고 뭐 2차 함수 거기 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주어진 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직선으로 한번 해볼까? 직선으로 자주 나오는 게 직선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얘가 2x 플러스 y는 우리가 5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볼게. 여기 위에 모르는 점이 있대. 여기 위에 모르는 점이 이렇게 있대. 그런 경우 우리가 또 a, b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풀기보다는 변수의 개수를 줄이는 게 좋은데, 변수의 개수를 갖다 줄이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줄이냐? 예를 한번 들어서 좀 설명할게. 주어진 식이 2x 플러스 y는 5. 여기 위에 이렇게 있고, 내지는 x 플러스 2y는 5. 여기 위에 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은 변수를 하나만 줄 거야. 하나만 어떻게 주냐? x를 변수로 주건 y를 변수로 주건 이렇게 할 건데, 그건 어떻게 결정하냐? 요 주어진 식 있지. 주어진 식을 갖다가 한 문자는 형태로 바꾸기 편한 거. 얘 같은 경우는 y는 꼴로 바꾸는 게 편하지. 2x 플러스 5 이렇게.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꾸는 게 편하겠니? 한 문자는 형태로 바꾸려면은, 자, y는 하려면은 한 다음에 또 양변이 2로 곱해도 분수꼴이 나오니까 얘는 x는이 편하지. 마이너스 2y 플러스 5 이렇게. 그치?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도형의 방정식, 이 함수는 x에 의해서, 위쪽 같은 경우는 x에 의해서 y가 결정되는 꼴이야. x에 의해서 y가 쉽게 결정되는 꼴. 얘 같은 경우는 y에 의해서 x가 쉽게 결정되는 꼴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변수를 갖다 누구를 주냐? x에 의해서 y를 결정하기 쉬운 꼴이니까 x에다가 a를 줘. 그럼 y는 대입하는 거지. x가 a일 때 대입해보니까 y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5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미지수를 줄인다는 거야. 자, 얘 같은 경우는 y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하기 쉬운 꼴이니까 여기다가 b라고 이렇게 준다면, y를 갖다 b라고 한다면은, 자, b 대입해보면 그때 x는 마이너스 2b 플러스 5가 되는 거지. 그치? 되겠지? 자, 요 부분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얘기인데, 이걸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가.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놀랍게도, 자, 고3 학생들, 자, 모르는 점 나오면 변수 잡아야 되는데, 그 생각마저도 안 하고, 야, 변수 잡어! 라고 하니까, 이걸 못해, 이거를. 환장하겠어, 이거.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어려운 내용이 좀만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되겠어? 그렇지? 자,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미지점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미지수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때 이 미지수, 미지수, 변수의 개수를, 사실 변수와 미지수는 조금 다른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변수에 익숙해져서 변수란 말을 쓰고 있는데, 자, 변수의 개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특별한 도형 위에 있을 때 변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그 대표형이 x축 위에 있을 때는 이렇게 y가 0일 테니까, y축 위일 때는 x가 0일 테니까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다른 도형 위 이런 말 나온다면은 그때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잡아준다 이거지. 주어진 식을 갖다 x는 내지는 y는 변형하는 게 둘 중에 누가 더 편하냐 해가지고 y는 이라고 변형이 쉽다면은 x를 변수로 줘서 y를 갖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x는 쉽다면은
y는 변수로 잡아가지고 x를 이런 식으로 좀만 생각하면 되겠지. 되겠지. 그치? 자, 상당히 중요한 얘기 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얘기.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자, 요걸 또 잠깐 얘기해 볼 텐데, 자, 얘랑 비슷해. 얘랑 비슷한데, 조금 의미가 틀려. 뭐냐면은, 옆에 뭐라고 돼 있어? 좌표 설정이라고 돼 있지. 좌표 설정. 지금,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설명이 깁니까?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 맞아. 내용은 별거 아닌데, 기본이 제대로 안 돼 있다면 잘할 수가 없어. 이쪽을. 그래서 시간 투자 충분히 하고 있는 거야.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잖아. 알겠어? 꼼꼼하게 공부하라고. 선생님이 시간 투자한 만큼. 이런 기본적인 게 지금 잘 안 되면 뭘 하겠냐고, 도형의 방정식. 도형의 방식이 결코 쉽지가 않아. 되게 어렵다고. 알겠지? 그치? 자, 좌표의 설정인데, 이건 또 뭔 개소리냐인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 이 좌표 평면 있지? 이 좌표 평면. 이 좌표 평면은 사실은 이 발명이지, 발명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7세기 정도에 발명을 한 거야, 이 좌표 평면을. 그 전까지는 좌표 평면이 없었어. 그럼 좌표 평면이 없다는 것은 함수의 개념이 거의 전무후무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함수라는 얘기가 별로 없었어, 그때까지는. 이 좌표 평면이 있기 전까지는, 그럼 수학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모든 문제를 갖다가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해석학, 학파들이 있었고, 모든 문제를 도형만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기하학 학파들이 이렇게 있었어. 근데 이 새끼들은 서로 맨날 싸우고, 서로, 헐뜯었다고. 지네가 최고라고. 그치? 자, 근데 이게 상당히 아주 옛날에 이미 수학은 발전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새끼는 이 새끼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이 새끼도 이 새끼 나름의 장점이 있겠지만 단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그래서 어느 순간 수학이 발전하지 않고 있었어. 근데 이걸 갖다가, 정리하는 놈이 누구냐면 데카르트야. 데카르트가 좌표 평면을 갖다가 발명하면서 이렇게 했어. 도형하는 새끼들 갖다가 너희 쌍놈의 새끼들 와. 니네 도형 딴 데다 그리면 뒤져. 그런 다음에 도형을 항상 여기다 그려라, 이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딴 데다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이제 요 해석학하는 새끼들 갖다 모아가지고 이 새끼들은 연산하는데 규제, 분석하는데 규제, 규칙 찾는데 규제거든. 그래서 야, 이 새끼들아, 너네들은 여기 얘네가 그린 요 도형에다가, 요 도형의 점들 있지? 요 점들의 규칙성을 식으로 표현해. 라고 해서 탄생한 것이 해석기하학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대수학이라고 그러지. 그치? 해석기하학. 이름으로써 수학이 또 다시 한번 급성장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할까? 이 얘기를 왜 할까? 그게 바로 좌표 설정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거야. 좌표 설정과.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갑자기 고등학교 문제에서 뜬금없이 중학교 때처럼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도형의 그림이 띵 나오면서, 야, 이 도형의 길이를 구하라. 막 이런 문제가, 내지는 이 도형의 성질을 증명하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근데 그걸 단순히 우리가 옛날의 기하학 학파들처럼 그 도형을 갖다가 어떻게 그냥 단순히 길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게 문제가 어려워진데, 이것을 좌표 평면에 올려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쉬워지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걸 좌표 평면에 올린다는 것은 이런 특별한 점들 있잖아. 꼭지점들 이런 거. 꼭지점들. 이놈들은 원래 좌표 평면에 아닌 딴 데다 그릴 때는 좌표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걸 좌표 평면에 올린다는 것은 여기 있는 이런 점들의 좌표를 우리가 직접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대충 올렸다고 치자. 그러면은 요놈 어딘지 모르니까 그냥 A, B라고 잡고, 요놈 어떻게 돼? C, D라고 잡고, 얘는 뭐 E, A, C, D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되겠어? 그러면은 모르는 놈이 또 너무 많아지잖아. 그래서 얘를 갖다 좌표 평면에 올릴 때 효율적으로 이론을 좀 올리자 이거야. 효율적으로. 그러려면은 우리가 뭐를 최대한 활용해야겠어. 좌표 평면에서 내가 어떻게 올려도 상관없는 거니까 아까처럼 병신같이 올리지 말고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어때? 어때? 괜찮잖아. 그러니까 축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거야. 축을. 되겠어? 그러니까 좌표를 설정할 때 막 설정하지 말고 멋지게 설정하자는 거지. 그래서 좌표 설정할 때 역시 쟤처럼 우리가 모르는 수 미지수지만 선생님 그냥 또 역시 변수라고 볼게. 자, 변수의 개수를 최소화해 주는 게 좋은데, 그치? 그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굴 이용하냐? 좌표 평면에서 우리가 제일 깜찍한 놈은 X축이나 내지는 Y축이, 그리고 가장 멋진 새끼는 원점이야. 원점. 그치? 그러니까 올릴 때 가급적으로 원점 이러면은 여기다 만약에 이렇게 올렸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놈은 0,0이잖아. 미지수에게서 확 준다는 거야. 여기 쓰면은 이놈 X축이 있으니까 A,0 이런 식으로.
맞아. 그러니까 원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원점과 축 위를 축 위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이 놈의 도형을 올려주자고. 그러면은 미지수에게서 뚫을 테니까. 그럼 이 중에서 제일 멋진 놈은 바로 원점이니까 이 원점 새끼는 아무 놈한테 주지 말고 가장 의미 있는 새끼 있지. 그 꼭지점들이 있다면 가장 의미 있는 놈. 의미 있는 점한테 원점을 주자고. 그치? 중요도 순서대로 그 다음 중요한 새끼는 축 위에 이렇게 주고, 어쩔 수 없는 새끼는 그냥 이렇게 붕 띄워서 X축도 Y축도 아닌 부분에 줄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형 문제를 풀 때 이 새끼 도형 예전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방법으로 풀기가 너무 힘들다면은 그때 우리 어떻게 한다? 이 새끼를 좌표 평면에 올려서 문제를 풀면 쉬워지는데, 좌표 평면에 올린다는 것은 거기에 꼭지점들 이런 새끼들이 없던 좌표가 생기니까 그 좌표를 잘 설정해 주자. 어떻게 올리든 문제가 풀릴 테니까 좌표를 가급적 어떻게 돼?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원점 내지는 축 위에 올려서 문제를 풀자. 이게 바로 좌표의 설정이야. 알겠어? 별로 있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당연한 얘기잖아. 좀만 생각해도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었어 이거. 그렇지? 되겠지. 자, 아무튼 자, 요 내용. 자,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요놈 좌표 설정 그리고 미지점, 특히 이 미지점 설정 정말 중요하다. 졸업할 때까지 줄창 나온다 보면 되고, 그치? 자, 내용이 어렵진 않아. 조금만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항상 이해해서 끝나는 게 아니지. 언제든 자유롭게 이 도구를 쓸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공부하고, 그치? 충분히 준비해 놓자.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되겠지? 그치? 자, 기본이 탄탄해야 돼. 기본 탄탄. 쉽다고 대충 공부해. 그러니까 뒤에 가서 못하는 거야. 알겠지? 자, 쉬울수록 기본이 너무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 충분히 공부하고 충분히 연습한 다음에 지나가자. 이해할 수 있겠지? 되겠지? 자,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끝입니다. 되겠지?